대구 전통시장 70년을 함께한 부부. 어느 날 아내가 결혼 반지를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반지 안쪽 각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각인은 대체 누가 언제 왜 새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대구 전통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 아내가 버린 낡은 반지 하나, 수리공의 확대경 아래에서 충격적인 문구가 드러납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 전통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냄새로 시작됩니다. 묵은지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연탄 연기.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금은방 간판 아래 이창모는 오늘도 철제 셔터를 올렸어요. 70살, 반평생을 이 골목에서 살아온 남자였죠. 한때 창모는 이 시장에서 손꼽히는 금은방 장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결혼 예물 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어요. 창모의 손을 거쳐간 반지는 수백 개가 넘었죠. 이창모 손만 거치면 평생 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혼부부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금은방 유리장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가득했고 창모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금은방 간판은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창모가 다루는 건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망가진 물건들 뿐이었죠. 깨진 안경테, 늘어난 목걸이 고리, 금이 간 시계 유리.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창모를 찾았어요. 이 할배 손만 거치면 멀쩡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모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은 고칠 수 없다는 걸요. 작업실 뒤편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3층짜리 빌라가 나옵니다. 2층 끝방, 그곳에 오진아가 살았어요. 창모의 아내, 68세, 한때는 시장에서 손꼽히던 반찬가게 사장이었던 여자였죠. 진아의 김치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새콤하면서도 아삭한 그 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섰고 진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진아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진아는 그저 나이 들어서라고만 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 진아는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며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진아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밥상도 따로였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진아는 고개를 돌렸고 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말없이, 감정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모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사이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빗자루 소리만 들렸죠. 창모는 익숙한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고쳐도 마음은 못 고친다. 평생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창모가 작업실에서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위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아였죠.
진아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지를 쓰레기 봉투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도 없이 그저 던지고는 돌아섰어요. 창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진아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 쪽으로 걸어갔죠.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거든요. 비닐봉지 안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반지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창모가 직접 만든 것이었거든요. 결혼 초 금은방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창모는 진아를 위해 이 반지를 손수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대 앞에 앉아서 금을 두드리고 갈고 또 갈았어요. 반지 안쪽에는 작은 각인도 새겨 넣었죠. 진아에게 줄 때 창모는 말했었어요. 평생 끼고 살아. 진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럴게. 그런데 왜 버린 걸까요? 창모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표면은 세월에 닳아 있었고 빛도 많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어요. 창모가 만든 그 반지, 진아가 평생 껴왔던 그 반지. 그런데 지금 쓰레기 봉투 위에 버려진 반지. 창모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숨기듯이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그대로였고 드라이버는 덜덜 떨렸죠. 창모는 결국 공구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창모는 천천히 손을 넣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반지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가득했어요.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창모는 돋보기를 들었어요. 반지 안쪽 각인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빛이 부족했습니다. 흐릿하게만 보였죠. 해가 저물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켜졌고 창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꽉 쥔 채로요. 창모는 천천히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창모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진아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창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반지는 버려졌고 진아의 마음도 이미 떠났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창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방에서는 진아의 기척이 들렸어요.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진아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창모는 일어나서 진아에게 가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었죠. 왜 반지를 버렸어? 하지만 창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진아의 대답이. 새벽이 되자 창모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요. 반지 안쪽 각인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요. 창모는 어제처럼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작업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안쪽 깊숙한 곳,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수리점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김대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5살. 시장에서 20년 넘게 온갖 물건을 고쳐온 사람이었죠. 시계, 안경, 귀금속, 무엇이든 김대수의 손을 거치면 다시 살아났어요.
창모도 가끔 어려운 작업이 있으면 김대수를 찾았습니다. 김대수는 창모보다 기술은 모자랐지만 장비만큼은 훨씬 좋았거든요. 특히 확대경과 정밀 연마기는 시장에서 김대수 것이 최고였죠. 창모가 수리점 문을 열었을 때 김대수는 이미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돋보기를 끼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창모의 발소리를 듣고 김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창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김대수 앞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김대수는 반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형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형님 손길인데요. 창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대수는 반지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형님,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게 뭔가요? 창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쪽 각인 좀 봐줘. 김대수는 반지를 뒤집어서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각인이 있긴 한데 많이 희미하네요.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가 봅니다. 창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희미하다고? 창모는 분명히 각인을 새겼었어요. 결혼 초 진아에게 줄 때 반지 안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거든요. 창모, 진아라고요. 간단하지만 분명한 글씨로요. 그런데 지금 김대수는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대수야, 그거 글씨 읽을 수 있어? 김대수는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산화가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면 좀 갈아내면 보일 것 같긴 한데. 갈아내줄 수 있어? 김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창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각인 주변이 조금 손상될 수도 있는데. 창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해줘. 김대수는 반지를 정밀 연마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가는 사포를 끼운 뒤 천천히 반지 안쪽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가 작업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김대수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확대경 아래 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김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창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써 있어? 김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대경 아래서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창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가 김대수의 어깨를 잡았죠. 대수야, 뭐라고 써 있냐고. 김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대수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거 빨리 말해. 김대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고백문인데요. 순간 창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고백문? 무슨 고백문? 창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김대수가 황급히 창모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창모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달라고 했어요. 김대수는 반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창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수는 다시 한번 확대경 아래 반지를 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김대수의 목소리가 작업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창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창모는 그런 각인을 새긴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창모, 진아라고 새겼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야?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형님이 새기신 거 맞습니까? 창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분명히 새겼는데 뭘 새겼더라. 창모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뒤엉켰습니다. 반지를 만들던 그날 밤 작업대 앞에 앉아있던 창모. 금을 두드리고 갈고 각인을 새기던 순간. 그런데 그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창모는 반지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김대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창모는 뿌리쳤죠. 수리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창모의 귓가에는 김대수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창모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창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만이 뜨겁게 타올랐죠. 창모는 작업실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는 복잡했어요. 반지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그 글씨가 창모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창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각인을 새겼지? 결혼 초 반지를 만들 때였나? 아니면 그 이후에?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창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창모, 진아라고 새겼을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야? 혹시 내가 잊은 걸까?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던 걸까? 창모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죠. 근거도 없는 확실하지도 않은 죄책감. 하지만 그 죄책감은 창모를 짓눌렀어요. 반지 안쪽의 글씨가 마치 창모 자신을 고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창모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고요. 진아에게 물어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아가 뭐라고 대답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창모는 천천히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진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모의 발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모는 현관에 서서 진아를 바라봤어요.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이 장롱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사진, 옛날 서류들, 진아의 옷가지들. 창모는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진아가 젊었을 때 입던 치마, 블라우스. 이제는 빛이 바랜 옷들이었죠. 창모는 그 옷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뒤졌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금은방 등기부등본, 오래된 세금 고지서, 아이들 성적표. 창모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창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맨 밑에 낡은 앨범이 하나 있었거든요.
창모는 그 앨범을 꺼냈어요. 표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창모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창모와 진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1978년 봄.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결혼하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사랑은 빠르고 뜨거웠습니다. 창모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진아의 웃음소리, 진아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행복했었죠. 창모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금은방 개업 사진, 아이가 태어난 날의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창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창모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 뒤편에 뭔가가 끼어 있었거든요. 창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영수증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창모는 돋보기를 꺼내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모텔 숙박비 영수증이었습니다. 1995년 9월 15일. 대구 중구 어딘가의 모텔이었죠. 창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95년? 그때는 창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금은방이 기울기 시작했고 창모는 매일 술을 마셨었죠. 창모는 계속 뒤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모텔 명함이었죠. 명함 뒷면에는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단 3글자. 창모는 명함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창모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더 깊숙이, 더 급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을 때 창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종이에는 창모의 필체로 쓴 글이 있었거든요. 진아야, 미안해. 나는 약한 사람이야. 용서해줘. 날짜는 1995년 9월이었습니다. 창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1990년 그해 가을. 금은방은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창모는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시장 골목을 배회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모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들과 명함, 편지를 다시 앨범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죠. 창모는 진아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던 건가? 내가 진아를 배신했던 건가? 그렇다면 저 가기는 내가 새긴 게 맞는 건가? 창모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기억은 끊겨 있었고 증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모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잃은 기억을 내가 찾아야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한다. 도망칠 수 없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창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요. 그때 나를 봤던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창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계속 그 글씨가 맴돌았습니다.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다음 날 아침 창모는 새벽부터 시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채소 가게였어요. 박술래라는 아주머니가 30년 넘게 운영하는 가게였죠. 술래는 창모보다 2살 많았고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90년대를 함께 겪은 사람이었죠. 창모가 가게 앞에 섰을 때 술래는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창모를 보더니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창모 씨, 아침부터 웬일이야? 창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술래 누나, 물어볼 게 있어요. 술래는 창모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요. 술래는 배추를 내려놓고 창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데? 1995년쯤 그때 누나가 나본 적 있어요? 시장에서. 술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술래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때 소문 있었지. 창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문? 술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은방 장인도 사람이라더라. 그런 소문.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술래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창모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정육점이었어요. 최철수라는 사내가 25년째 운영하는 가게였죠. 철수는 창모와 동갑이었고 가끔 저녁에 소주를 함께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창모가 정육점 앞에 서자 철수는 고기를 썰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고기 사러 왔어요? 창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 좀 하려고. 철수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창모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 구석에 섰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안색이 안 좋던데. 창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 1995년에 나 본 적 있어? 철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형님,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내가 뭐 하는 걸 봤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모를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죠. 창모는 다그쳤습니다. 말해줘. 제발.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젊은 여자랑 골목에서 봤어요. 창모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님, 그때 형님 정신이 없으셨잖아요. 술도 많이 드셨고 사람들 다 이해했어요. 이해? 누가 이해해? 창모는 비틀거리며 정육점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귓가에는 철수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젊은 여자랑 골목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았습니다. 생선가게, 떡집, 옷가게. 오래된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가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때 소문 있었지. 다들 알았어. 하지만 형님도 힘드셨잖아요. 해가 질 무렵 창모는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때였어요. 골목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모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창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창모는 일어서려 했지만 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나한테 2번 죽었어. 창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고 차가웠습니다. 진아가 계속 말했어요.
한 번은 그때 당신이 날 배신했을 때, 또 한 번은 지금 당신이 기억도 못할 때, 진아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올라갔어요. 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진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창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평생 손으로 먹고 살았다. 금을 다루고 보석을 세팅하고 망가진 물건을 고쳤다. 내 손은 정교했고 믿을만했다. 사람들은 내 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데 정작 내 손이 만든 반지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 내가 새긴 각인이, 내가 만든 증거가 나를 죽이고 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창모 할배 예전에 젊은 여자랑 뭔가 있었대. 그래서 진아 할매가 그렇게 된 거래. 아이고, 평생 착한 척 했는데 말이야. 소문은 골목을 따라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창모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창모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대수가 창모의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김대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창모는 작업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김대수가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제가 그 반지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창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김대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뭔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인 글씨체가 형님 손글씨 맞긴 한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 식이요. 금속 산화 정도나 각인 깊이를 보면 이게 최근에 새긴 것 같아요. 창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근이라니?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생각엔 한 몇 년 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 초에 새긴 거라면 산화가 훨씬 심해야 하는데 이건 비교적 선명하거든요. 창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럼 내가 최근에 이 각인을 새겼다는 거야? 왜? 무슨 이유로? 창모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김대수가 덧붙였어요. 형님, 혹시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적 없으세요? 창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가끔 기억이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창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창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김대수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창모는 반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최근에 새긴 각인. 그럼 이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최근의 고백인 건가? 하지만 왜 내가 이런 걸 새겼지? 창모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고 증거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창모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반지를 손에 쥔 채로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근에 새긴 각인이라고? 그럼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새긴 건가? 왜? 무슨 이유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골목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모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아였습니다. 진아는 계단을 내려와 작업실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죠. 진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봐. 진아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고였죠. 창모는 그 금고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진아가 혼수로 가져온 금고였거든요. 진아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죠. 진아는 그 금고를 소중히 여겼고 평생 자기만 열어봤습니다. 진아가 금고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금고를 열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뚜껑이 열렸어요. 진아는 금고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창모가 쓰레기 봉투에서 주었던 그 반지와 똑같이 생긴 반지였죠. 창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말했어요. 이틀 전에 찾았어. 금고 맨 밑에 숨겨져 있더라고. 진아는 반지를 창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창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돋보기를 들어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각인이 보였어요. 김대수가 읽어줬던 그 글씨와 똑같은 글씨였습니다.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창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두 개의 반지, 똑같은 각인.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두 개를 만든 건가? 하나는 진아에게, 하나는 다른 여자에게. 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두 개 만든 거야? 나한테 하나, 그 여자한테 하나? 창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창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 그런 거 몰라.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숨은 길었습니다. 창모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진아는 창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모른다고? 당신이 만들어 놓고 모른다고?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아는 평생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로 가득했죠. 당신은 평생 착한 척했어. 시장 사람들 앞에서만 웃고 집에 와서는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잖아. 창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아의 말이 맞았거든요. 창모는 시장에서는 친절한 장인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웃어주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진아와는 말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였어. 매일 밤 당신 뒷모습만 보면서 살았다고.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아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뒀어요. 창모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골목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진아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어요. 창모는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아야. 진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창모는 뒤따라갔죠. 골목을 올라가고 시장 한복판으로 나왔어요. 아침 시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진아는 시장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창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했지.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아와 창모를 바라봤습니다. 진아가 계속 소리쳤어요. 평생 나를 속였어. 평생? 창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진아 할매가 왜 저래? 창모 할배가 뭘 잘못했길래? 창모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창모 씨,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창모는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아는 창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창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모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창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였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창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팠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 공백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초기 치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창모의 귓가를 때렸어요. 창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건가?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창모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치매, 기억 공백. 그럼 내가 정말로 그 각인을 새긴 건가? 내가 했는데 잊은 걸까? 아니면 누가 내 죄를 다시 새긴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창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모는 혼자였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창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여자를 만났던 건가? 내가 진아를 배신했던 건가? 그리고 몇 년 전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그 죄를 각인으로 새긴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인 건가? 답은 없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고 증거만 남았어요. 두 개의 반지, 똑같은 각인, 그리고 치매라는 진단. 창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지금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창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기억도 믿음도 희망도. 그저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창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시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진아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거든요. 작업실 구석에 이불을 깔고 그곳에서 밤을 보냈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 두 개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창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건가? 아니면 내 기억이 나를 속이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실 문이 열렸어요. 창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대수였어요. 김대수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하나를 들고 있었죠. 김대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형님, 이거 봐야 해요. 창모는 일어나 김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수는 노트북을 작업대 위에 놓고 열었어요.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죠. 김대수의 수리점 내부였어요. 이게 뭔데? 김대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작업실 CCTV예요. 형님이 반지 가져오신 날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화면 속에서 김대수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창모는 숨이 멎었어요. 진아였습니다. 진아가 김대수의 작업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모보다 먼저요. 김대수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형님, 이거 형님이 오시기 이틀 전 영상이에요. 진아님이 먼저 오셨어요. 창모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김대수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진아가 김대수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반지였어요. 진아가 입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김대수가 설명했어요. 진아님이 반지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무슨 부탁? 김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각인을 더 선명하게 해달라고요. 지워지지 않게요. 창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아가 각인을 선명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왜? 무슨 이유로? 김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진아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요. 창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김대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각인이 희미해져서 다시 새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창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아가 각인을 다시 새겼다고? 그럼 이 모든 게 진아가 계획한 거였어? 김대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형님, 진아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아님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대수는 노트북을 두고 나갔습니다. 창모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진아가 각인을 선명하게 했다. 그럼 진아는 알고 있었던 건가? 창모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 각인을 다시 새긴 건가? 아니면 창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 창모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이 글씨는 창모가 새긴 게 맞았어요. 하지만 언제 새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아는 그 각인이 희미해지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창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요. 진아에게 가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왜 각인을 다시 새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집 문을 열었을 때 진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아 맞은편에 앉았어요. 진아는 창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수한테 들었어. 당신이 각인을 다시 새겼다고.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각인을 선명하게 한 거야? 진아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고 있었어요. 없어질까봐 무서웠어. 창모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잊어버렸잖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 나만 기억하고 있었어.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단지 내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게 더 무서웠어. 당신은 잊고 나만 아파하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정말로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아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내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느낀 고통이 진짜였다는 걸. 창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는 증거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복수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상처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홀로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창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진아 앞에 놓았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창모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아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창모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지금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아팠다는 건 알아. 당신이 외로웠다는 것도 알아. 창모는 진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 안 갈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내가 뭘 했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진아는 창모를 바라봤어요.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진아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피로였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진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창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나.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안 나. 진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995년 가을. 당신은 매일 술을 마셨어. 금은방이 망해가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지. 나는 당신을 붙잡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손을 뿌리쳤어.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집에 오지 않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 당신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 창모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아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장에 소문이 돌았거든. 당신이 젊은 여자랑 골목에서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지 않았어. 물으면 끝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평생? 창모는 진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5년. 그 시절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흐릿했지만 파편처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금은방이 기울던 시절,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진아가 울면서 붙잡던 모습. 그런데 창모는 진아의 손을 뿌리치고 술집으로 향했었죠. 창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때 나는 정말 약했어. 금은방이 망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미안해서. 진아는 창모를 바라봤습니다. 창모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술만 마셨어.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 당신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할 것 같아서. 창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나왔는데 비가 왔어.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는데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어. 젊은 여자였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모가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가 차 한잔 하자고 했어. 나는 따라갔어. 정신이 없었어. 술도 더 마셨고 그 뒤로는 정말 기억이 안 나. 창모는 진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모텔 방에 있었어. 혼자. 그 여자는 없었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어. 진아가 짧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어? 왜 나한테만 그랬어? 창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약해서 당신한테 기대고도 배신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아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야? 창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 겁이 났어. 당신이 떠날까봐. 그래서 그냥 묻었어. 혼자서. 창모는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우리는 그냥 살았지. 말도 없이, 감정도 없이. 나는 당신을 피했고, 당신도 날 피했어.
창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6년 전쯤이었나?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 당신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 당신 얼굴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 진아는 창모를 바라봤어요. 창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당신 반지를 가져왔어. 당신이 결혼 초부터 끼고 있던 그 반지. 창모는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반지 안쪽 각인을 지웠어. 창모, 진아라고 새겨져 있던 글씨를요. 그리고 다시 새겼어. 내 고백을요.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모가 말했어요. 그날의 여자 미안하다. 나약했다. 나는 그렇게 새겼어. 내 죄를 새긴 거야. 그리고 반지를 다시 당신 손가락에 끼워뒀어. 당신이 자는 사이에. 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모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언젠가 그 각인을 발견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날 떠나기를 바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거든. 창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 내가 각인을 새긴 것도, 왜 새겼는지도. 치매가 오기 시작했거든. 기억이 조각조각 사라졌어. 진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모가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반지를 버렸을 때 나는 몰랐어. 이게 내가 새긴 건지, 내가 언제 새긴 건지. 그냥 두려웠어. 내가 최근에 또 무슨 짓을 한 건지. 진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최근 외도인 줄 알았어. 창모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가 계속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당신 행동이 이상했어.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작업실에서 뭔가 하고. 나는 당신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줄 알았어.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반지 각인을 봤어. 확대경으로 봤는데 그 글씨가 보이더라고. 나는 충격받았어. 당신이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싶었어. 진아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졌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더 선명하게 했어. 증거로 남기려고. 당신이 발뺌하지 못하게. 그리고 반지를 버렸어. 당신 앞에서. 창모는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진아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창모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고백도 못했어.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었어.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들 때 붙잡아주지 못했어. 그냥 원망만 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밖에서는 시장 소음이 들려왔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아야. 진아가 창모를 바라봤습니다. 창모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기억이 점점 사라질 거야. 언젠가는 당신 이름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잊을지 몰라. 창모는 진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을게. 기억이 사라져도 이 마음만큼은 남을 거야. 진아는 창모를 바라봤어요. 진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어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진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라도 내가 살고 싶어서. 진아는 창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살아보자. 제대로. 창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이제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진심으로요. 밖에서는 시장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대구 전통시장에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모와 진아에게는 이제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냄새로 시작됐어요. 묵은지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연탄 연기.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창모와 진아가 함께 걸었거든요. 두 사람은 새벽 6시에 함께 일어났어요. 창모가 아침밥을 차리는 동안 진아는 차를 내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주 앉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창모가 작업실 셔터를 올리는 동안 진아는 골목을 쓸었어요. 예전처럼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아 할매. 요새 안색이 좋아졌네? 진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박술래가 배추를 들고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창모 씨, 진아 씨. 두 분 요새 좋아 보여요. 오래된 부부는 역시 달라. 창모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진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술래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창모가 작업실로 들어가려는데 진아가 불렀습니다. 창모 씨. 창모는 돌아봤어요. 진아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목걸이 끝에는 반지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창모가 만든 그 반지였죠. 진아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가까이 두었어요. 이거 여기 있으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창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작업실 문 열어두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진아는 골목을 올라갔어요. 창모는 진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옆에는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창모가 새로 가져온 의자였습니다. 작은 의자였지만 진아가 앉기에는 충분했죠. 창모는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공구를 정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아가 차를 들고 내려왔어요. 진아는 새 의자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요. 오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늘어난 목걸이, 깨진 안경, 고장난 시계. 창모는 돋보기를 끼고 하나씩 고쳤어요. 진아는 옆에서 차를 따라주고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새 두 분 사이가 좋아지셨나 봐요?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한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창모는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도 창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때가 되었을 때 김대수가 찾아왔습니다. 김대수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집사람이 싸준 거 가져왔어요. 같이 드세요. 세 사람은 작업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대수가 말했어요. 형님, 요새 작업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여요. 창모가 대답했습니다. 반지 고치는 김에 사람 마음도 천천히 고쳐보는 중이야. 김대수는 웃었어요. 진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김대수가 일어서려는데 창모가 불렀어요. 대수야, 고마워. 뭐가요? 그때 CCTV 보여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오해하고 살았을 거야.
김대수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게 뭐라고요? 저야 당연한 일한 거죠. 김대수는 수리점으로 돌아갔어요. 창모와 진아는 다시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모가 작업을 하는 동안 진아는 가끔 밖으로 나가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옛날 단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반찬도 사왔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워졌거든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창모와 진아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창모 씨, 진아가 불렀습니다. 창모는 진아를 바라봤어요. 나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창모는 멈춰섰습니다. 진아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당신을 원망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한 건 당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 때문이기도 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떠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모는 진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했던 거야.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 다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댈 생각을 못한 거죠.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창모가 말했습니다. 진아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진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응. 오래전에 배운 거 있어.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진아는 웃었습니다. 정말? 기대할게요. 집에 들어가 창모는 부엌으로 갔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진아는 거실에 앉아 창모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래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창모가 가끔 요리를 했었죠.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작은 일상들.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밤이 되었을 때 창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늦을 수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었다. 창모는 진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아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창모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이 마음만큼은 잊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 동안 진아 곁에서 함께 살아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김대수는 수리점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모와 진아가 함께 시장을 걷는 모습을 보고 난 뒤였어요. 가기는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김대수는 미소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대구 전통시장의 아침. 반짝임보다 먼지가 익숙한 이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기는 지울 수 있어도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